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회사가 종류별로 판매하는 상품이 회사별로 전부 다 그 특성이 다르죠. 이렇게 그 마트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소품종으로 대량으로 판매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귀금속 같은 고가품을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하느냐에 따라서 재고 파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대형마트 같은 데는 매일매일 재고 파악을 못 하죠. 그래서 말일날 손님들이 다 나간 다음에 재고 파악을 한꺼번에 합니다. 직원들은 남아서. 근데 이렇게 재고 파악 딱 해놨는데 또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화가 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 지금 전산회계 시험에서 배우는 거는 뭐 분기법, 총기법, 또 3분법, 대학교에서는 5분법, 7분법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모든 회사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선임자들이 이미 그 방법을 찾아놨을 겁니다. 재고 파악이 안 되면 이 매출 총익, 그 1년 동안 물건 팔아서 얼마 이익을 얻었느냐 하는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고 파악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분기법부터 해서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고요. 뭐 출제율은 거의 뭐 90%나 100%나 매 시험 볼 때마다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재고 자산은 앞에서도 배웠죠. 자산의 분류 중에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판매를 판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뭐 상품, 그 다음에 제품과 상품의 다른 점은 제품은 우리가 직접 제조한 거, 상품은 공장이 따로 있겠죠. 거기서 사와서 우리가 판매하는 거고, 또 미완성품 2급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론 시험에서 용어가 한두 개씩 좀 튀어나와서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 보면 미완성된 제품이 있겠죠. 미완성품을 회계에서는 제공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창고에 쌓아놨을 때 사용하지 않은 것, 원재료 같은 거, 그 다음에 반제품, 이러한 것들은 재고 자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례별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이 아닌 매매. 그러면 부동산에서 뭐예요? 건물이나 땅을 팔겠죠.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고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은 오리 판매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거, 그게 재고 자산이고, 항공기, 보잉사 같은 데는 생산 중인 항공기. 그 다음에 건설회사는 분양 목적으로 지어놓은 아파트. 핸드폰 대리점은 핸드폰이 단 판매용, 직원들 사용하는 거 말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제품, 상품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가다 한 개씩 나와요. 그래서 볼 거고요. 자, 우선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분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나눌 분의 적을기, 나눠서 기록한다. 뭐를 나눠? 원가와 이익.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상품을 120원에 팔았다. 그럼 이 120원 안에는 원가 100원과 이익 20원이 있죠. 요거를 나눠서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 분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업종에서 하느냐면 고가품, 여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들고 있죠. 골동품, 귀금속, 이런 데는 또 물건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 데는 분기법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원가 이익 따로 해서 상품 배출이익 계산하고, 그리고 재고가 몇 개 남았고,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겠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 분기법, 순수상품 계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시험에서는 이제 분기법이라는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되고, 원가 30만 원의 상품을 45만 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그럼 현금은 45만 원 들어왔겠죠? 차변에 현금이나 자산 증가 45만 원. 상품은 원가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 배출 이익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계정은 상품 계정과 상품은 전부 다 원가로만 기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품 배출 이익 따로 기록하면 나중에 한 달치 또는 1년치 상품 배출 이익 총 합계는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품 배출 이익은 하나하나, 매출 총이익은 그걸 전부 다 더한 금액.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재고가 얼마 남았고 우리가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이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품의 매입 원가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 내가 신발 대리점을 운영한다. 친구가 왔어요. 아주 절친이. 야, 너한테는 내가 원가로 줄게. 그럴 때 나이키 신발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우리가 도매상이나 공장에서 가져온 게. 근데 수수료가 10원 들고 운반비가 20원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한테 원가로 준다 그러면 얼마에 줘야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더한 거. 그러면 130원이 원가라는 말입니다. 130원이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수수료, 운반비 왜 이걸 더하지? 바로 이렇게 팔기 위해서 준비하기 전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전부 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원가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분기법 말고 총기법은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물건 가짓 수가 많습니다. 그거 매일 재고 파악하라 그러면 아마 알바생들 아무도 근무 안 할걸요? 자, 24시간이니까 재고 파악하다 보면 사람이 와서 사가버려요. 그러면 안 맞습니다. 창고에 있는 거, 진열장에 있는 거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총기법은 소품,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상품을 다 품종을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 수가 많으면 이익도 계산 못하고 재고 파악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기법 일괄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판매할 때마다 원가 따로 안 하고 원가는 놔두고 판매 금액만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KDF 프로그램은 총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총기법으로 하면 뭐가 다르냐? 아까 30만 원의 상품을 45만 원에 판매하고 현금 받았다. 같은 거래 내용입니다. 차변에 현금 45만 원은 똑같이 적는데 아까 대변에 원가와 이익을 따로 적었죠. 근데 상품 45만 원, 요 안에는 원가와 이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KDF 프로그램은 요 들어올 때 상품, 나갈 때 상품 하면 헷갈리죠.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재에 보면 대변에 뭐 상품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우리 KDF 프로그램은 상품 매출이라는 용어 401번인가 코드 번호 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차변에 상품 적을 때는 이건 사왔을 때,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건 팔았을 때 해서 요거는 수익이 발생, 상품이 들어온 건 자산 증가 이렇게 처리했죠. 자, 그래서 앞에서는 뭐 암기할 거 거래입 판료소 개정 과목 뭐 암기하다가 중간에 제가 암기하라는 소리 안 했죠. 최소한만 암기할 겁니다. 자, 오늘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암기할 게 약간 있습니다. 요거 꼭 요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총기법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분기법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고가품을 판매하는데 분기법이 편해요. 거기서는 그 분기법을 쓰면 됩니다. 근데 편의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싼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는 데는 총기법을 하는데 총기법에서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1년 동안 물건 팔아서 얼마 벌었냐. 근데 이거를 구하려면 장부에는 원가와 이익을 적은 거를 한꺼번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총액, 매출원가, 순매입액, 순매출액을 다 뽑아서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다 처리합니다. 기말 재고 자산만 딱 재고 파악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한꺼번에 쫙 계산돼서 나옵니다. 매출 총액이. 자, 그런데 시험은 이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무대뽀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고 외우면 아무래도 좀 쉬워지겠죠.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 좀 어떤 뜻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공식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75페이지에 보면 자, 요렇게 매입의 누리액 이게 뭐냐? 매입의 누리액하고 매입 할인액이 헷갈려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매입의 누리액은 매입할 때 뭐 수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불량이거나 파손 또 우리가 단골 거래처다.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준다. 또는 뭐 안 쓰고 현금 줄게. 그러면 깎을 때 매입하면서 깎은 금액이 원래 그쪽에서 온 돈과 우리가 매입한 거
견적서 딱 받아보고는 깎았을 때 그 깎은 금액을 차감되는 금액이 애누리액입니다. 이걸 애누리액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할인액은 뭐냐? 요 두 개가 비교가 돼서 할인액은 외상 매입금을 원래 한 달 단위로 하는데 일주일 만에 딱 줬어요. 그러면 조기 지급함으로써 지급하기로 된 날, 약정기일하고 지급한 날하고 날짜가 굉장히 앞당겨졌다. 그러면 할인받은 것, 다시 말해서 외상 매입금 일부를 면제받는 금액. 제가 제약회사 갈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30분의 N, 뭐 60분의 N, 90분의 N,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랬거든요. 90일 내에, 석 달 이내에 병원에서 약값을 결제를 해주면 3%, 60일 때는 5%, 30일 내에 갚아주면 뭐 7%. 이렇게 할인해주는 게 딱 정해졌더라고요. 제약회사에서. 할인액이다 하는 건 외상값을 빨리 갚았을 때 할인받은 금액, 그 금액을 매입 할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누리와 할인을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걸 간혹 시험 문제 출제해요. 환출액은 뭐냐? 매입한 상품이 하자 또는 우리가 요구한 상품이 아닌 엉뚱한 게 왔어요. 이거 무조건 반품시켜야 되겠죠. 매입했다가 뭐예요? 되돌리다라는 뜻이죠. 되돌려서 나가다. 그래서 반품시켜라. 그러면 환출, 매입 환출. 요 금액은 매입액에서 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중에서 보면 세일 붙여놓죠. 세일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나다가 보면 웃음이 탁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50% 할인이라고 써 붙인 데가 있어요. 아까 매입 할인할 때 할인은 뭐예요? 외상값을 빨리 갚거나 받았을 때 식사라도 하십시오 해서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50% 할인 써붙이면 뭐가 돼요? 당신 외상으로 가져가시고 외상값 빨리 갚으면 50% 깎아줄게 이런 말이 돼버립니다. 또 명함 중에 보면 개인 회사인데 대표, 이사 이렇게 딱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만들어서 그거 아닙니다. 이사라는 직함은 그거는 주식회사입니다. 대표, 개인 회사는 대표는 돼요. 대표. 자, 그래서 할인자 절대 써붙이면 안 되고 판매할 때 깎아주는 건 매출 애누리, 세일은 매출 애누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액은 아까하고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판매할 때 깎아주는 거 세일이 이겁니다. 그 다음 환입액은 매출했다가 그쪽에서 반품시킨다 그래서 되돌아온 거. 그러면 이게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우리가 외상값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갚아줘. 고맙습니다 하고 좀 깎아주는 거. 아까 제가 예를 든 제약회사에 있을 때 제약회사 입장 장부에는 빨리 수금해주면 깎아주는 거. 그걸 매출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어를 좀 알았으니까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갈게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1년 동안 도대체 팔아서 얼마 이익 받느냐. 자, 우선 순매출액부터. 1년 동안 판매한 게 있겠죠. 총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총 매출액이 2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순수한 매출을 구할 거예요. 총 매출액은 200원인데 매출할 때 세일을 해서 자, 20원, 10% 세일했어요. 20원 매출 애누리. 요거는 매출액으로 볼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 매출했다가 반품돼서 들어왔어요. 매출 환입액이 있어. 자, 요게 10원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할인액 외상값 빨리 갚아줬어.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또 10원 깎아줬어. 그러면 총 40원을 깎아서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순수한 매출액은 160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순수한 매출액. 자, 이번에는 순수한 매입액. 1년 동안 순수한 매입액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자, 1년 동안 총 매입한 게 12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매입하면서 좀 애누리 받은 게 있어요. 그게 10원. 자, 매입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반품시켜버렸어요. 매입 환출. 자, 요게 5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값 빨리 갚으니까 깎아줬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요것도 할인액 5원이 있어요. 그러면 총 20원 빼면 순수한 매입액은 1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기 순매출액과 순매입액은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매출원가입니다. 작년에 팔다가 창고에 남은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기초상품 재고액 50원어치가 안 팔리고 올해 1월 1일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여기 있어요. 100원 플러스 100원. 자, 지금 이거는 원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팔다가 남은 거 50원어치하고 이번에 순수하게 매입한 게 아까 100원 계산한 거 있죠. 만약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판다. 그러면 총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요거죠. 150원이 총 판매 가능한 건데, 근데 기말 재고를 파악했더니 다 팔리지 않았어요. 40원어치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총 판매 가능한 건 150원인데 그 중에 40원이 안 팔렸어요. 요거는 바로 재고 파악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연말에 셔터 내리고 재고 파악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40원어치가 남았더라.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100 얼마예요? 110원은 우리 회사에 없습니다. 나가버린 거예요. 팔린 겁니다. 요게 남은 거 빼면 나머지는 다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 150원 중에 40원 빼니까 110원은 판매돼서 사라졌다. 판매돼서 사라진 거 원가 11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최종 매출 총익. 단기 순수한 매출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160원. 그 다음 매출 원가는 110원. 판매할 때마다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지만 분기법처럼 한 번에 1년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순매출액은 아까 여기서 계산한 거고 매출 원가는 여기서 계산해서 딱 했더니 1년 동안 판매된 거는 160원, 원가는 110원. 그러면 1년 동안 총 물건 팔아서 얼마? 50원이 매출 총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한 거고요. 이해가 됐으면 이 공식을 외워둬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 10번 보면 8번 이상이 이 공식을 대입하는 문제가 꼭 나와요. 이론 시험에서. 자,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실제 출제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는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입할 상품이나 원재료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여기 있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거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암기하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출제도 합니다. 자, 아까 순매입액 공식, 단기 순매입액은 어떻게? 자, 복습하겠습니다. 총 매입액에서 마이너스 세 가지를 뺀다 그랬죠? 매입했다가 되돌려 보낸 거, 매입 환출. 요 안에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매입 할 때 깎은 거 애누리. 그 다음에 뭐요? 세일. 이게 세일이고 매입 할인 외상값 빨리 갚아서 깎은 거. 자, 봅시다. 총 매입액 32만 원 마이너스 괄호 매입 환출 5만 원.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3만 원. 자, 출제위원들이 호락호락하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잘 봐. 이거 매출이에요. 요건 함정으로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걸려들어라 하고. 자, 매입 할인은 없습니다. 매출 할인은 이거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럼 32만 원에서 요거 두 개 더한 8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2만 원에서 8만 원 빼주면 24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자,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다음이 설명과 관련된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
가나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상품 매출 대금을 조기의 수치, 수금함에 따라서 대금이 일부를 깎아주는 것. 상품 매출 대금이면 외상 매출금이겠죠. 외상 매출금을 빨리 수금을 했어요. 그러면 매출 할인. 자, 요거는 매출 할인이 됩니다. 자, 그다음 매출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 상품을 회수하는 것. 매출했다가 되돌아온 겁니다. 그럼 매출 환입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매출 할인, 매출 환입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다음 4번 문제. 다음 중 재고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품, 제품, 제공품, 미완성품. 그다음에 기계장치는 이거는 유형 자산이죠. 자, 재고 자산이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고. 자,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도출되는 매출 원가는, 그럼 매출 원가 공식.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그렇죠, 기말 재고액.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앞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게 순매입액입니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이러면 되죠. 50만 원에 60만 원 더하면 110만 원에 10만 원 빼면 100만 원.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딱 답이 금방 나옵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 토지 맞죠? 재고자산. 부동산 매매업이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이건 비품이죠. 사용하는 거니까.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이건 유형자산이죠. 기계장치로 하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다음이 자료에 기초하여 상품이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입 상품 수량 100개, 단가 3,000원 곱하기 하면 30만 원이죠. 자, 여기에다가 아까 친구한테 나이키 너한테는 원가로 줄게. 절친이니까. 근데 운반비 요것도 더해줘야죠. 그래야 미치지 않죠. 수수료도 더해준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매입 후 판매 시까지 발생한 창고 보관료. 이건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판매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얘는 함정이에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입할 때까지만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8,000원과 2,000원, 10,000원을 더해주면 그러면 31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아까 암기하라고 한 공식을 다 대입해야 됩니다. 자, 우선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이 애누리 빼면 순매출액이 되죠. 다음 뭐 매출에 대한 거 없어요. 자,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있으면 빼면 되죠. 자, 순매출액 나옵니다. 순매출액 얼마죠? 이렇게 빼면 제가 미리 계산을 좀 해놨습니다. 자, 211만 원, 211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요거 빼면 순매입액이 나오겠죠. 매입 할인은 없고요. 자, 그러면 순매입액 계산하면 163만 원, 163만 원. 자, 그래서 순매출액과 순매입액은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겠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은 자, 매출원가도 구해야죠. 매출 원가. 자,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순매출액 얼마예요? 요 211만 원. 211만 원 마이너스 매출 원가죠. 지금 매출 원가는 몰라요. 이걸 계산해야죠.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액,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예요? 30만 원. 플러스 순매입액. 순매입 아까 계산한 거 163만 원. 163만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재고액은 주어졌죠? 40만 원. 40만 원. 자, 그러면 매출원가 얼마 나오죠? 자, 매출원가 153만 원. 그러면 매출원가 153만 원 여기다 대입을 하면 211만 원에서 153만 원 빼요. 그러면 58만 원이 나옵니다. 자, 58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 판매용으로 구입한 핸드폰, 판매용이라 그랬으니까 답 나와버렸네요. 자, 거래처 직원에게 명절에 줄 선물 세트를 구매한 경우 거래처의 선물 세트는 이건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영업용으로 구입한 복사기 이거는 비품이죠. 재고자산 아닙니다. 유형자산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할 단체복을 구입한 경우 좋은 회사네요. 이거 복리후생비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 가면 야 이걸 어디로 분류하지? 자꾸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자 이론 시험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무 시험 6개가 있는데 이거 한번 분개하고요. 벌써 30분이네. 자 이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40분을 안 넘기려고 그럽니다. 자, 179페이지에 있는 실무시험. 중간에 여러분들, 175페이지 3분법은 왜 안 하지? 일단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기출문제 먼저 쫙 하고요. 3분법은 어쩌다 한번 출제되긴 하는데 특히 우리 카페 이 강의 듣는 분 중에는 대학생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3분법은 따로 같이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한 실무시험 해보겠습니다. 9월 18일 천안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 매입하고 8월 30일 기지급한 계약금 선급금이죠. 차감한 대금 중 100만 원, 보통예금에서 2차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우선 상품 매입한 거. 차변에 상품이란 자산 증가죠. 상품 300만 원. 운반비 같은 거 있으면 더해줘야 되고요. 자, 돈을 줘야 되는데 이미 선급금 지급한 거 있습니다. 그거 빼고 선급금 50만 원. 요거는 채권이어서 거래처 입력해야죠. 천안상사. 자, 그 다음 차감한 나머지 100만 원은 보통예금. 보통예금 100만 원. 그래도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입금이 되죠. 자, 나머지가 얼마예요? 150만 원. 예, 150만 원 하면 300만 원이 되죠. 자, 이것도 거래처 천안상사 입력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12월 13일 한국상사는 상품인 문구를 현승상사에게 800만 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60%는 현승상사가 발행한 9개월 만기인 약속금으로 받았으며 받으럼 하면 되죠. 나머지 판매 대금은 9월 말에 받기로 하였다. 외상 매출금이죠. 자, 우선 상품 매출 대변의 수익이죠. 상품 매출 401번입니다. 자, 얼마요? 800만 원. 자, 그 다음 60%, 68, 48, 480만 원이죠. 요거는 받으럼 480만 원. 거래처 입력해야 됩니다. 한국상사. 아니다. 여기죠. 현승상사죠. 문제 잘 봐야 돼요. 예. 현승. 저도 사람입니다. 하도 넓어서 안 보이네. 자, 그 다음 나머지 판매 대금은 9월 말에 받기로 했다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죠.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외상 매출금 나머지 얼마예요? 480만 원. 아니지. 800만 원. 나머지 빼면 300 얼마예요? 320만 원? 네, 320만 원이죠. 320만 원.
자, 요것도 현승상사. 요거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9월 25일 초지전자에서 판매용 컴퓨터 2대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러면 상품이 되겠죠. 자, 200만 원입니다. 2대가 200만 원입니다. 운반비 7만 원 또 있어요.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다. 그러면 요 운반비를 더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207만 원이 됩니다. 차변에 상품 146번인가? 예, 207만 원. 자, 대변에 외상으로 매입하고 했으니까 200만 원은 외상 매입금 200만 원 그리고 거래처 입력해야죠. 초지전자. 자, 운반비 7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감소 7만 원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7월 10일) 거래처 영원상회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180만 원을 회수하면서 수금해오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할인, 매출 할인이 되겠죠. 1%를 할인해주고 그러면 얼마예요? 18,000원? 예, 18,000원 할인해주고 나머지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외상 매출금은 없어지죠. 외상 매출금 감소, 자산 감소, 대변 외상 매출금 180만 원 수금했습니다. 자, 거래처 어디에? 영원상회. 영원상회. 그리고 차변에 1% 18,000원 매출 할인입니다. 18,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18,000원 뺀 나머지가 178만 2천원, 178만 2천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요. 그리고 요 매출 할인 검색해 보면 코드번호 403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403번. 자, 5번 문제. (10월 18일) 상품 300만 원을 일광상사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하다. 그리고 당전부담 운임 5만 원 이건 더해줘야 되겠죠? 상품에. 자, 5만 원 현금으로. 아, 이거 매출이죠. 매입이면 더해주고 매출이면 따로입니다. 매출할 때는 따로입니다. 왜? 이익을 남기고 파는데 이거는 원가에 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매출 그리고 운임은 운반비로 현금으로 지급하다. 빨리 하려다 보니까. 자, 우선 상품 매출 300만 원만 적어주고요. 자, 외상으로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고요. 자, 300만 원. 자, 거래처 어디예요? 일광상사. 그리고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운반비 별도로 차변에 운반비라는 비용이 발생 5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5만 원.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입할 때는 운반비 같은 거 다 더해요. 상품 금액에. 판매할 때는 분리해서 뭘로? 운반비로. 자, 판매 관리비로 별도로 운반비로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마지막 6번이죠. 예, 마지막 문제. 7월 21일 미래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 매입하고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죠. 대금 중 50만 원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 요거는 뭘로? 현금으로 처리해야죠. 자, 얼마? 50만 원. 이 문제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잔액은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요. 당좌예금. 당좌 수표인데 달라요, 이거. 자, 단 매입운임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 총 얼마예요? 요거 50만 원에 요것도 현금 52만 원, 현금 총 52만 원 지급한 겁니다. 자, 요거 잘 구분하고, 자, 우선 상품을 사온 거 운반비 매입일 때는 더해준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 300만 원에 2만 원 더해주니까 302만 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요 50만 원, 왜? 타임 발행 수표 현금, 그 다음에 운반비 2만 원도 현금. 그래서 현금 나간 거는 52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당사의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좌 예금이 252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그러면 합치면 302만 원 되죠. 예, 요거는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요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 입력까지 한번 할까 했는데 앞에서 다 했던 입력하는 그 요령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벌써 40분 가까이 돼서 너무 길면 뭐하고, 요거 입력한 거는 다 캡처 받아서 다 들어가 있죠. 예, 그걸로 확인하시고 혹시 이상하다 싶은 거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까 건너뛰었던 요 3분법 간단하게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뭐 수량 및 단가 결정 방법, 재고 파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